와, 이 커피 우리 사장님 커피 진짜 잘 뽑는데? 맛있는데? 요게 저희 바닐라 시럽을 쓴 거거든요. 이게 씨앗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이거 쌀가루 아니야? 시음하는 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만 딱 느끼세요. 첫 번째는 바디감을 느낄 거고요. 두 번째는 자극의 정도를 느낄 건데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의미가 다른 것을 찾으시오. 1번 바디가 무겁다. 2번 진하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올드 젠틀맨이다. 우리 매장에서 있는 것 중에서는 강배전에 속하고, 이거는 일단은 페사도 고술 바스켓은 아무래도 수율을 높여준다라는 건데, 어떤 원리로 수율을 높여주냐면 구멍의 개수가 많아요. 다른 필터보다 훨씬 많거든요. 저항이 떨어지니까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배전에 어울리죠. 분쇄도를 가늘게 써서 성분을 뽑아내는 약배전에 더 잘 어울리고, 강배전으로 갔을 때 고수율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향미는 좀 떨어지고 아주 그냥 깔끔하고 바디감 위주의 커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매력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제가 세팅하러 다니면서 대중들의 입맛을 분석해 봤을 때는 강배전은 고수율과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비싼 걸 지금 3개나 사셨는데 네. 약배전에 아주 좋아요. 그러면 진짜 주시하고 깔끔한 약배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온도에는 분쇄도를 가늘게 하면 향이 줄어요. 대신에 깔끔하게 날 수 있어요. 근데 매력이 없죠. 너무 깔끔하고 그냥 고소하기만 하고 향이 없으니까. 향이 있으면서 깔끔하면 또 다행인데, 맛을 비교 한번 해보면 좋겠죠? 페사도 IMS랑 고수율이랑 그 두 가지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존에 대표님 잡으셨던 세팅대로 추출을 한번 해주시면 먹어보고 제가 바스켓 가져오겠습니다. 추출 양상만 봐도 네. 후반부에 지금 겁나 풀리잖아. 스탠다드 하면 18.8밖에 안 나오네. 그래도 24kg. 오, 템핑 너무 센데? 템핑 좀 줄일게요. 옛날에 25kg로 했었는데 그건 아주 전통 이탈리안 에스프레소고, 그때는 지금만큼 신선한 온도가 없었어요. 가스가 좀 부족하고 저항이 부족하니까 템핑으로 압력을 무조건 높였었거든요. 요즘은 다 너무 신선해요. 지금 이것도 며칠 안 됐죠, 로스팅한지. 템핑을 세게 하면 여기서 또 과한 저항이 걸리니까 템핑은 요즘에 한 18, 17 정도 좀 약하게 씁니다. 와, 그래도 빠르네. 그러니까 이 필터를 쓰게 되면 구멍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쇄도를 더 가늘게 써야 되거든요. 빠르다, 너무 빠른데? 이러면 쓸 수밖에 없어요, 커피가. 한 번 더 할게요. 분쇄도를 더 가늘게 쓰겠습니다. 쫙, 와, 그래도 빠르다. 이게 고슬 필터가 저항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와, 이렇게 분쇄도를 3칸 더 갔는데도 빠르네. 24초 나오네. 4초밖에 못 늘렸어. 요 세 가지 한번 먹어보고. 이게 처음 거. 원래 기존 세팅. 나쁘진 않은데 약간 혀가 아리는 느낌 쓰죠. 쓴맛이 좀 받치죠. 쓴맛이 많이 줄었는데 아, 네, 맞아요. 밋밋해졌죠, 약간. 네, 맛이. 다음. 훨씬 깔끔해졌고 바디감도 올라갔는데 더 밋밋해졌죠. 네. 이 얘기예요. 지금 향도 없죠. 네. 클린컵을 잡으면 향도 떨어지고 맛이 뭔가 좀 심심해져요, 이게. 그러네. 계속 가면 갈수록. 깔끔하고 지금 바디감 팍 차있지만 밋밋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구수한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또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좀 평범한 맛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커피가 맛있다 그러면 보통 향을 좀 즐기려고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 건 향은 조금은 나오지만 사실 필터 바꾸면 이거보다 향이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수율 필터가 제대로 된 세팅을 맞추면 이렇게 맛이 변해가요. 약배전은 오히려 이게 더 해결이 되고, 분쇄도 가늘 때 성물이 더 나오니까 걔는 필터를 바꾸는 게 맞겠죠. 네네. 저는 바꿨으면 해요. 온도 맛을 제대로 내오려면. 그래서 똑같은 페사도 거긴 하지만 그냥 일반 IMS 페사도 20g짜리 바스켓이고요. 구멍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얘는 그러네. 네, 뭐 2배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페사도 IMS 진짜 괜찮습니다. 이걸로 일단 바꿔서 세팅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지? 바스켓까지 했으니까 바스켓 한 8만 원 하죠. 네. 한팔 24, 24만 원. 대단한데 왜 페사도를 선택하셨습니까? 사장님이 페라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건 맞긴 한데. 그리고 이게 또 무게 조절을 맞출 수 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무게 조절만 갖고 이렇게 비싼 걸 투자하는 건 좀 그런데, 제가 써봤을 때 페사도의 좋은 점은, 페사도 광고 아닙니다. 내구성이 좋아요. 그리고 그냥 만족감 진짜 좋습니다. 쓸 때 만족감.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비싸게 산다, 좀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 기능적으로 좋은 점은 내구성입니다. 진짜로. 이거 지금 3년 4년 써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청소만 하면. 이런 내구성이 진짜 좋고 기스도 잘 안 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다른 것들은 지나가다 이렇게 툭 부딪히면 기스 바로바로 나거든요. 좀 빨리빨리 생기는데 얘는 오래 써도 많이 기스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예쁩니다, 그대로. 그냥 그게 최고인데, 대부분은 안 써보시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까지 투자를 잘 안 하시는데 과감하게 진짜 하셨네. 엄청 드릴 거야, 그치? 그래도 잘 나오네. 역시 디그니티인가. 느리지만 나온다. 차이 많이 나죠. 네, 많이 나네요. 37초가 나오죠. 30g 봤는데 분쇄도는 똑같은데 바스켓 때문에 이만큼 추출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아까 전에 24초였으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분쇄도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향미가 주는 거죠. 그래서 분쇄도를 저희는 다시 굵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클린컵을 잡아보겠습니다. 0점이 나갔다. 괜찮아. 나 때는 말이야, 바리스타 시험 칠 때 저울 이런 거 안 썼거든. 우리는 손으로 레벨링 딱 해가지고 부피로 딱 맞춰가지고 한단 말이지. 그럼 심사위원들은 옆에서 이제 보고 한 번씩 이제 시험 때는 딱 도중에 해놓고 나서 템핑하고 나서 딱 이렇게 놔두면 털어가지고 무게를 재보고, 저희는 저울을 못 재보고 심사위원 재보는 거죠. 나 때는 다 그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울 없어도 오차 범위가 0.5g 안 납니다. 감각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어. 봐, 분쇄도 진짜 많이 굵게 했거든요. 근데도 엄청나게 빠르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앞에 거랑 이거랑은 맛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30초 30g. 아까처럼 가는 분쇄도 필터만 바꾼 상태. 일단은 깔끔한 건 똑같고, 네. 고수율보다는 향이 좀 있죠. 같은 분쇄도인데도 필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분쇄도를 이제 많이 굵게 한 겁니다. 근데 속도는 빠르지 않았죠. 30초에 30g 나왔으니까. 많이 다르죠. 네. 혀에 아리는 쓴맛은 없는데 뭔가 굉장히 좀 뭔가 그 있어요. 맛의 개수 자체가 많이 늘어났죠. 깔끔하고 한 가지 맛에만 초점이 되어 있던 게 지금 좀 여러 가지 맛이 많이 느껴지고, 근데 쓴맛도 없어. 여기서 이거보다도 애프터 테이스트를 좀 더 나오게 하려면은 추출량을 좀 늘린다든지 분쇄도를 좀 더 굵게 가든지 하는데, 저는 분쇄도 좀 더 굵게 가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원두에 따라서 필터도 골라야 되고 원두에 따라서 그라인더도 선택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그라인더도 성향이 있거든. 분쇄분포도 성향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맛의 원두랑은 반대되는 그라인더 성향을 사용하면 좀 애매해지겠죠. 사실은 모든 도구를 내가 원하는 맛을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선택을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물론 머신이야 단순히 성능이 좋아지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맞습니다. 온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머신에서는. 근데 머신에서는 온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유량이에요. 유량으로도 맛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얘도 그렇고 대부분의 머신은 유량은 정해져서 나와요. 얘는 10초당 보통 평균 80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 건 150까지도 나오거든요.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초당 나오는 물량에 따라 가지고 프린퓨전이라 그러죠. 저절로 헤드스페이스에 물이 차고 나서 프린퓨전이 되는 시간도 다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가스량도 다를 것이고, 얘는 좀 천천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저항이 조금 풀어지는 편이고, 유량이 많으면 저항이 많이 걸리는 머신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조금 자극이 있더라도 향미가 좀 더 좋은 거, 애프터가 좀 더 길게 나오는 이런 걸 원한다면 유량이 조금 많은 걸 선택하는 게 좋고, 제가 테스트 했을 때 향미도 살리고 클린컵도 잡을 수 있으면서 조금 많은 유량 했을 때는 10초당 120g 정도가 두 마리 토끼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건데, 120g이 그럼 정답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어쨌든 뭐 원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생기고 채널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퓨전이 안 되니까. 가스가 많을 때 좀 불리한 건 또 있어요. 디기싱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디그니티 유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좀 안정적이거든요. 아주 화려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머신이 디그니티 유량이다. 80ml. 머신에 따라서 유량에 따라서도 맛의 뉘앙스가 확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아메리카노 맛을 내고 싶어 하면 그 맛을 내고 싶은 원두를 먼저 찾겠죠. 그 원두에 맞는 그라인더와 머신의 유량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구매를 하면은 이상적인 커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건 다 돈이죠. 그래서 다 맞췄더니 돈이 감당이 안 되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운그레이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은 이상적인 걸 원한다, 난 돈 상관없다 그러면 막 그렇게 해드릴 거고, 조금 다운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아끼면 돈은 많이 아끼면서도 맛은 많이 손해를 안 봐도 되는 그런 거를 찾는 거죠. 가장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드리는 게 접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은결이 했던 것처럼 일루셔니스트 이런 거 만들었잖아.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냥 하는 말이야. 컨텐츠 나오라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장비 가져왔으니까 이왕. 온도가 지금 저기 93도 맞춘다고 해서 93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84도 좀 낮긴 하죠. 에어를 안 되는 거, 그리고 오차 범위를 감안해도 아마 80도 후반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88도 9도 나오죠. 딱 후반 나올 거라고. 4, 5도 차이는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근데 충분히 지금 맛이 괜찮아서 이대로 하셔도 되고, 맛이 결점이 있고 분쇄도랑 이걸 해결 안 됐으면 온도를 아마 바꿨을 거고, 근데 계절이 바뀌면 또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온도를 좀 바꿔놓고 또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오늘 이렇게 교육을 듣고 나면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계절 딱 바뀔 때 그럴 거예요. 차가운 온도에서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 하고, 엄청 덥고 습해지는 여름 때 하고, 그때 아마 좀 많이 헤매실 거고, 그 여름을 지나고 나서 내년 겨울이 딱 됐을 때 엄청나게 또 느끼실 거고, 한국이 커피 세팅 잡기 진짜 어렵습니다. 일단은 추워졌을 때의 문제는 이게 너무 차가워지니까 93도지만은 나오는 게 89도잖아요. 물하고 커피가 닿으면 온도가 더 떨어지겠죠. 겨울철에 정 힘들면 일찍 출근해가지고 히터 켜놓고
한 30분이라도 돌린 다음에 상온이라도 맞추고 나서 버예열은 갈아내는 게 제일 최고니까 좀 오래된 원두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마찰 열을 만든다든지, 그 원두는 너무 차가운 데 보관하지 말고 겨울철에는 적당한 상온 한 15도에서 한 20도 정도 사이로 유지를 한다든지, 여름철에는 반대겠죠. 원두가 막 40도 넘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스도 너무 빨리 빠지고 하루만 해도. 그래서 서늘한 데다 보관해야 돼요. 와인 냉장고 같은 데다가 원두를 보관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건 비싸니까 저는 그냥 스티로폴 박스 거기다가 아이스팩 하나 넣어놓고 같이 넣어두면 서늘하게 유지가 됩니다. 아무튼 일단은 온도는 오늘은 손 안 되겠습니다. 오, 좋아요. 좋네요. 쓴맛도 없고 향도 느껴지고 또 맛도 없고. 라떼 한번 해볼까요? 스팀 압력이 1바까지는 올라갔네요. 아마 틀면은 0.9까지 딱 떨어지죠. 어떨지. 센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양이 많아가지고. 공기주기를 안 하고 싶은데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납니다. 이건 팁은 바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또 이게 스팀압을 낮추면은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거품이 좀 가벼워질 거고. 개거품이죠. 핸들링 세게 해서 살리긴 했으나 예쁘게 안 나오죠, 그림이. 이번 너무 얇네. 거품이 없네, 그지? 라떼 하기가 지금 이 세팅이 좀 안 좋은데 너무 빨리 나오니까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해야겠습니다. 템핑을 좀 올리자. 20까지만. 속도 좀 느려졌으면 해서. 이게 한계다. 선명도가 좀 떨어지지. 거품이 가벼워서 그렇고 팁이 너무 굵고 힘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압이 좀 세야 되는데 이건 압이 많아서 이게 줄렁이는 게 큰 게 아니라 양이 많아서 줄렁임이 큰 거거든요. 구멍을 줄여가지고 양을 줄이고 압을 더 세게 밀면 똑같아요. 수도꼭지에 호수에 물 나오면 막으면 더 멀리 가잖아요. 그런 원리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를 안 막고 이렇게 푼 상태라서 시간 내에 물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스팀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지금 막 줄렁이는 건데 실제로는 약하게 나오는 거예요. 구멍이 작아져야지 세게 나와요. 그래야지 이게 거품도 잘 쪼개주고, 지금은 섞이기는 잘 섞이는데 잘 못 쪼개주는 거지. 일단은 지금 이 정도 세팅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막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테스트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라떼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 보면 크레마 부분이 지금 깨지는 거, 이게 지금 다 가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떼 아트가 잘 되려면 디게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며칠 된 거죠? 이틀? 로스팅 한 지 이틀인 거예요? 네. 어쩐지 납품은 무조건 바로 옵니다. 왜냐면 관리를 스스로 하셔야 되니까 맞추실 수 있도록 출고 직전에 로스팅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오면 하루 정도 걸린 상태로 올 거예요. 한 3일은 지나야 그럼 하루 있다고 올 걸 그랬네? 아니, 원두를 좀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어쩐지 못해도 3일은 지났겠지 생각을 했거든 나는. 근데 이틀이면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 하루 지난 거는 진짜 어려워요. 세팅을 어차피 다시 잡아야 됐거든요. 어쨌든 오늘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면 되고, 시음하는 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실 오늘 시음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틀밖에 안 됐으면. 추천드리는 건 일단은 3일은 지나고 쓰시는 걸 최소고, 이건 최소고. 한 5일부터 조금 세팅이 좀 편안해질 거고요. 그리고 한 2주 안에 쓰세요. 늦어도. 진짜 베스트로 맛있게 나오는 거는 한 4일, 5일째부터 해서 10일까지가 아주 베스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량을 잘 측정하셔가지고 발주를 잘 넣으시면은 항상 그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4일에서 10일 사이로 거의 일주일 안에 딱 쓰는 걸로 해서, 이제 명절에는 이렇게 좀 연휴가 길어서 택배가 운영을 안 한다 이럴 때만 조금 더 길게 쓰고, 러프하게 봤을 때는 3주까지 사실 써도 되긴 하거든요. 3주 넘어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향이 많이 빠지거든요. 특히 이런 강배전들은. 자, 시음하는 것만 딱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커피를 딱 먹어봤을 때 두 가지만 딱 느끼세요. 첫 번째는 바디감을 느낄 거고요. 두 번째는 자극의 정도를 느낄 건데, 자극은 혀로 느끼시는 거예요. 먹고 났을 때에 뭔가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의 쓴맛이라고 하면 쓴맛인데, 또 쓴맛이 없어도 자극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혀에 어떤 자극이 오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고, 이 자극이 적절히 있으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걸 우리는 애프터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물론 애프터 테스트는 후각으로도 오긴 하는데 미각이 저는 좀 더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먹고 나서 남은 잔향이라고 하는데, 뭐 다르게 말하면 여운이라고도 합니다. 여운이라는 거는 먹고 나서 입안에 이제 커피가 없는데 남은 걸 여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겨지는 걸로 봤을 때는 향보다는 혀의 자극이 더 잘 남아요. 그래서 애프터 테이스트는 후각으로도 느껴지지만 미각으로도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극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해가지고 애프터 테이스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혀의 자극이 아예 없게끔 내가 세팅을 잡아야지 하시면 대중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어떤 상권에서는 아주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제 경험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혀의 자극이 1도 없는 아주 깔끔한 커피를 좋아하는 지역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혀의 자극이 살짝 있어가지고 먹고 나서 여운이 살짝 남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입안에서 느껴지게끔 만드는 정도로만 자극이 있게끔 하고, 기분 좋은 정도까지만 남게.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자극이 아니라 바디감인데, 바디감이 뭔지 아세요? 묵직한 느낌?
바디감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촉각입니다. 촉각. 혀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맛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쓴맛이 나네, 바디감이 높네 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쓴맛이 없으면서도 바디감이 높을 수 있고 쓴맛이 있으면서도 바디감이 아주 가벼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디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수율에서 나옵니다. 수율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200ml의 물에다가 성분이 얼마큼 몇 g이 녹아 있는가로 느껴지는 거죠. 물을 마셨을 때 혀에 느껴지는 무게감하고 우유를 입에 먹었을 때 무게감하고 다르겠죠. 왜냐면 우유는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뭐 지방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많잖아요. 그 성분들로 인해 가지고 혀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거를 바디감이라고 하기 때문에 커피가 진하면 바디감이 높은 거겠죠.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다음 중 의미가 다른 것을 찾으시오. 1번 바디가 무겁다, 2번 진하다, 3번 수율이 높다, 4번 쓰다. 그럼 4번이죠. 4번이에요. 쓴 것은 맛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요거 세 개는 결국에는 바디감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밀도가 높다. 그렇죠. 딱 그 말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헷갈리냐면 진하다, 연하다를 쓰다, 안 쓰다로 오해를 많이 하세요. 쓰면은 진한데 커피가 보통 손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굉장히 바디감이 무겁고 진한데도 쓴맛이 없으면 위즈 커피 너무 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손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데 실제 용어적으로 봤을 때는 바디가 무거운 거랑 수율이 높은 거랑 진한 거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용어가 쓴 거랑 진한 거랑 다른 말이지만은 손님들은 그렇게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는 어쨌든 느낄 때는 쓴맛이랑은 따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방금 했던 용어대로 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바디감을 느끼고 2차적으로 자극을 느낀다고 하죠. 이게 왜 쓴맛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면 산미 있는 커피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쓴맛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극도 똑같은 자극이니까. 그러면 어떤 밸런스를 잡아야 되느냐? 딱 커피를 먹었을 때 바디가 너무 가벼우면 커피 니스라 그러죠. 커피 니스가 부족해지고 단맛도 부족해져요. 먹었을 때 바디감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적당한지를 체크하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극의 정도로 애프터 테이스트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 두 개의 결점이 없다면 커피는 나가도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항상 똑같은 커피를 나가야 된다.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절대 똑같은 커피를 내보낼 수 없어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밸런스의 커피, 결점이 없는 커피를 제공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사실 세팅을 잡아야지 되는 거고. 기본 가이드라인은 알려드릴게요. 정량 도징에, 정량 도징이라는 건 바스켓의 용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IMS 20g짜리 바스켓 쓰니까 20g 도징을 맞추시고 그리고 추출량은 30g에 30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머신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온도를 만약에 얘가 좀 올렸으면 제가 28g, 7g 추출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온도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 33g 이렇게 추출을 해도 쓴맛이 잘 안 나와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세팅은 32, 3g까지 괜찮습니다. 추출량은. 그렇게 잡으시고 시간은 30초가 사실은 이상적이긴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이 환경에서는 28초 이상 잡아야지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빨리 나오면 쓴맛이 더 많이 나오고 바디감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추출되는 것만 경계하세요. 영업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속도가 막 18초가 나왔다. 그건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시 추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시 추출은 또 18초가 나면 세팅을 바꾸셔야 돼요. 하루 중에도 한두 번 바뀔 수가 있긴 하거든요. 대신에 느리게 나온다. 이거는 크게 경계 안 하셔도 돼요. 35초? 5초나 늦게 나왔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맛에서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빨리 나온 것보다는. 40초가 나온다? 살짝 티스푼을 맛보고 괜찮으면 나가세요. 45초부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빨리 나오는 거는 한 5초만 빨리 나와도 쓴맛이 확 도드라질 수 있는데 늦게 나오는 거는 사실 10초 이상 늘어져도 맛의 차이가 많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추출하시면 돼요. 전국 어디든 찾아갑니다. 서울도 이제 납품처가 생겼어요. 진짜 먼데 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1년에 한 번은 정기 방문 해드릴 거고 어쨌든 원하실 때 가는 거는 저희 교통비 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갑니다. 찾아가서 환경 설명해드리고 그거에 맞는 세팅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와, 이 커피 우리 사장님 커피 진짜 잘 뽑는데? 맛있는데? 요게 저희 바닐라 시럽을 쓴 거거든요. 이게 씨앗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이거 쌀가루 아니야? 해가지고 난 놀래가지고 여기서 씨를 긁어내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없는 바닐라 시럽은 인위적인 향을 만든 거죠. 원래 여기서 향이 나오는 건데 우리도 그날 그 가연이가 얘기해서 알았잖아요. 바닐라 튀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오, 여기 이제 아버지께서 미롬 그 농장 미래식량 한번 먹어주십시오. 먼저 먹는 모습. 오,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아 근데 이거를 많이 먹어야 맛이 확 느껴져서. 한 20마리 먹은 것 같아. 저는 한 마리만 먹겠습니다. 이게 비주얼이 이런 거예요. 위가 약해가지고. 근데 사실 바짝 말려놓으니까 모양이 이렇긴 한데 오야 움직이는 것 같죠? 오 움직이는 것 같아서 방금 오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니까. 미롬 쿠키 꼭 가세요. 특이하니까.